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작년 1년 내내 미국 경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는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은 그동안 둔화되는 것 같던 인플레가 다시 힘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죠. 미국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몹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2주 전에는 노 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는커녕 둔화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거기다가 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재화 물가 중에 반등한 항목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1월이라서 그렇다. 제뉴어리 이펙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미래를 상당히 장밋빛으로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주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이 장밋빛 전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확실히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는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는 안 떨어지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현재 상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에 1월 PCE가 발표됐어요.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됐는데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 PCE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12월에 월간 PCE는 0.2%여서 상당히 상승 속도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전년 동월 대비 PCE를 보면 5.4%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도 지난달의 연간 PCE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만 보면요.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역시 12월보다 더 올랐고요. 또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12월의 연간 PCE보다 역시 또 높았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12월 수치들은 그 사이에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할 때는 요거보다 한 0.1%포인트씩 낮았어요. 그런데 수정하고 보니까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상향 조정된 수치보다도 1월 PCE는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지난 1, 2주간 나온 경기 지표들을 보면 모두 미국 경제가 화랑이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고용, 소매 판매 다 그렇죠. 자, PCE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저축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PCE 지표를 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1월 근로소득이 0.9% 증가했어요.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증가 속도보다도 2배나 더 높은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월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도 12월에 비해서 9% 늘었습니다. 저축률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최고 저축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하지 않고 반대로 반등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개인의 소비 지출도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커질 거고 최종 금리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최종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겠죠. 3월 FOMC에서 0.5% 인상 가능성이 한 주 전에만 해도 18%였는데 이 한 주 사이에 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도 5%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5.5%로 올라섰습니다. 6%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제는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뉴욕 증시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하락 기록했고요. 지난 한 주 하락폭은 올 들어 최대였습니다.
S&P 500은 지난 12월 초 이래 최대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내내 높은 인플레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인플레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 물가 수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인플레가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올해 인플레는 그렇게 안 높아질 거라는 얘기죠. 이게 기저효과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2월에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4.2달러로 오르고 6월에는 정점 기록했습니다. 갤런당 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은 3.4달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올 6월에 4.5달러로 오른다면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4.5달러라는 것도 6월 휘발유 가격으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전년 동월 6월에 5달러였기 때문에 4.5달러,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의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이게 기저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저효과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인플레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올라간 물가에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몇 주 전에만 해도 1월 효과 얘기하면서 1월에는 물가가 원래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했는데 지금 한 주 지나서는 얘기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보면 인플레 속도가 빠르게 둔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인플레 문제가 하나도 안 잡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주면 소비자 덕분입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상승한 거죠. 자, 여기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기업입니다. 기업이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개인이 소비 지출하는 것을 PCE라고 하면 기업은 자본 지출을 합니다. CAPEX라고 하죠. Capital Expenditure라고 합니다. 이거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고 이거는 Capital Expenditure입니다. 자, 4분기, 지난 4분기에 S&P 500 기업의 CAPEX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자본 지출을 한다는 거죠. 이 10% 증가는 인플레 감안했을 때입니다. 그냥 명목으로만 보면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CAPEX 슈퍼사이클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 다 열심히 지출하고 있다. 이 얘기는 미국 경기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 목표 2%를 계속 견지할까? 견지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되겠죠. 일단 지난 한 주간 나온 얘기는 아마도 3%대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심한 경기 침체로 진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나쁜 점은 물가 상승 압력을 충분히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플레가 다시 뛸 수 있다. 이게 되겠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8개월 내에 최저 기록했습니다. 1메가와트 시당 50유로 이하로 하락해서 전쟁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딱 1년 전에 났습니다. 2022년 2월 이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자, 따뜻한 겨울 그리고 LNG 수입을 많이 한 게 천연가스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LNG 저장량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력 회사들이 석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스로 돌아선다면 이렇게 되면 가스 가격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별도의 뉴스인데요. 관련은 당연히 다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 거래 시장 배출권 가격이 탄소 배출해도 된다라는 퍼미트의 가격이 사상 최초로 톤당 100유로 돌파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올해만 20% 상승했어요. 이 얘기는 유럽이 배출권을 사서라도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유럽의 산업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봐도 된다. 앞에서 미국을 봐도 그렇고 유럽을 봐도 그렇고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지 않고 유럽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영국이 지난해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 실험을 했어요. 70개 기업 3,300명의 직원이 이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 4일만 일하고 급여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대가 이 기업들을 관찰하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의 실험 기간 중에는 생산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은 당연하겠지만 주 4일 근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파트타임이 12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파트타임을 자의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1월에 자발적 파트타이머가 2,210만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자발적 파트타이머는 410만 명. 그래서 자발과 비자발의 비율이 6대1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기업들이 다 문을 닫을 때는 자발과 비자발의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20년간은 이 비율이 3대1 그리고 5대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대1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푸시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